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돌아온 집, 그곳이 안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보다 또 다른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은 물건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돈의 공간의 질서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넣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평온을 위한 첫걸음, 거실의 재탄생.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하듯 저희 집 역시 약 25평 남짓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웃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공용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거실은 점차 아이의 장난감과 용품들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을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죠. 비교적 넓은 안방을 아이의 주된 놀이방 겸 침실로 내어주고 거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만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던 4인용의 커다란 소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소파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용도보다는 잠시 걸터앉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크기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나무로 된 날카로운 모서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진 작은 모듈 소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쉼터가 되어주었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실은 훨씬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의 물건이 거실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실 한쪽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가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난감은 아이 방에 있지만 아이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인형 상자를 가리키며 열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꺼낸 장난감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TV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TV를 흔들거나 화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죠.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저희는 과감히 TV를 부부 침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당시 TV 위치를 고려해 벽 정중앙에 설치해둔 콘센트가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의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콘센트 가리개 선반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기존 콘센트 덮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간단히 설치하는 이 작은 선반은 보기 싫은 구멍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아이 손수건을 담아둔 물티슈 케이스,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 그리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할 리모컨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지저분했던 벽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할지 애매하네. 일단 여기에 임시로 두자라는 생각은 혼돈의 시작입니다.
저희 집에는 임시 거처를 가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희 가족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음 날을 상쾌하게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2부, 집의 심장, 주방의 교양곡. 주방은 많은 분들이 정리정돈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물건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식기, 조리도구, 식재료, 소형 가전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것들끼리 함께 보관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주방 정리 철학은 단 하나, 상판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 젖병 소독기, 분유포트, 젖병 세척기 등 수많은 육아 가전들이 상판을 점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둘째 계획도 있기에 이 물건들을 처분하기는 아까웠지만 언제 쓸지도 모를 물건들이 소중한 조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낭비였습니다. 마침 출산을 앞둔 지인에게 이 물건들을 빌려주면서 저희 주방은 다시 숨쉴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상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와 살균기,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자잘한 조리도구나 양념통을 밖에 꺼내두지 않는 이유는 청소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닦을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들어 올려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에는 금세 생활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대신 저는 동선과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수납장 안에 정리합니다. 저의 주방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구역,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조리대 구역,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가열대 구역입니다. 가열대 바로 아래 서랍에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그 옆 서랍에는 국자나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 중에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손만 뻗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조리대 아래 서랍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접시와 그릇들을, 그리고 그 옆에는 식재료를 손질한 후 바로 담을 수 있는 소분 용기들을 두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높이 뻗어야 하는 상부장에 보관합니다.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골든존, 즉 허리에서 어깨 높이 사이의 공간에는 가장 자주 쓰는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깊이가 깊어 안쪽 물건을 꺼내기 힘든 아일랜드 하부장이나 키 큰 장 같은 공간은 슬라이딩 서랍형 수납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서랍들은 마치 도서관의 서고처럼 안쪽 깊숙한 곳의 물건들도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곳을 식재료 창고로 활용합니다. 종류별로 분류된 식재료들은 각자의 바구니에 담겨 있다가 필요할 때 바구니째로 꺼내 쓰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부, 냉장고. 우리 집의 작은 식료품점 냉장고는 종종 우리 집의 블랙홀이 되곤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익힌 채 방치되다가 결국 버려지는 식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최근 직장에 복직하면서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줄어 냉장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냉장고 관리법의 핵심은 구매 직후 바로 손질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을 봐온 채소나 과일을 포장된 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관된 식재료는 요리할 때마다 씻고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장을 봐온 날 시간을 내어 모든 재료를 손질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한 번에 모두 씻어 꼭지를 따서 통에 담아두고
양배추는 쪄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대파나 마늘은 다져서 냉동하고 아이 이유식에 쓸 채소들은 큐브 형태로 얼려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바쁜 시간에도 손쉽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식재료를 낭비 없이 모두 소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쟁반의 활용입니다. 밑반찬을 먹을 때마다 여러 개의 반찬통을 일일이 꺼내고 다시 넣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쟁반 위에 자주 먹는 밑반찬통들을 모두 올려두고 식사할 때는 쟁반째로 꺼내고 식사가 끝나면 쟁반째로 다시 넣어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상상 이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냉장고 문 쪽 공간도 종류별로 구역을 나눕니다. 한쪽 문에는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와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를, 다른 쪽 문에는 버터, 잼, 그리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화장품 등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물건에 따라 해당 문만 열면 되니 불필요한 냉기 손실을 막아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4부, 하나의 공간, 다양한 삶의 무대. 저희 집에는 서재가 없습니다. 작은 집의 모든 기능을 갖춘 방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식탁을 식사 시간 외에는 업무를 보는 공유 오피스처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식탁 옆 틈새 공간에 딱 맞는 얇은 이동식 트롤리를 두었습니다. 이 트롤리에는 노트북, 필기구, 보조 배터리, 메모지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이 알차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트롤리를 꺼내 식탁을 서재로 변신시키고 식사 시간에는 트롤리를 다시 틈새에 쏙 넣어 깨끗한 식탁으로 되돌립니다. 이처럼 공간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는 작은 집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넘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라는 소중한 선물을 되돌려줍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더 깊이 교감하고 나 자신을 돌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정리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돌아온 집, 그곳이 안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보다 또 다른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은 물건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돈의 공간의 질서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넣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평온을 위한 첫걸음, 거실의 재탄생.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하듯 저희 집 역시 약 25평 남짓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웃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공용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거실은 점차 아이의 장난감과 용품들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을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죠.
비교적 넓은 안방을 아이의 주된 놀이방 겸 침실로 내어주고 거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만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던 4인용의 커다란 소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소파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용도보다는 잠시 걸터앉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크기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나무로 된 날카로운 모서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진 작은 모듈 소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쉼터가 되어주었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실은 훨씬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의 물건이 거실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실 한쪽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가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난감은 아이 방에 있지만 아이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인형 상자를 가리키며 열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꺼낸 장난감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TV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TV를 흔들거나 화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죠.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저희는 과감히 TV를 부부 침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당시 TV 위치를 고려해 벽 정중앙에 설치해둔 콘센트가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의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콘센트 가리개 선반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기존 콘센트 덮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간단히 설치하는 이 작은 선반은 보기 싫은 구멍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아이 손수건을 담아둔 물티슈 케이스,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 그리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할 리모컨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지저분했던 벽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할지 애매하네. 일단 여기에 임시로 두자라는 생각은 혼돈의 시작입니다. 저희 집에는 임시 거처를 가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희 가족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음 날을 상쾌하게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2부, 집의 심장, 주방의 교향곡. 주방은 많은 분들이 정리정돈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물건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식기, 조리도구, 식재료, 소형 가전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것들끼리 함께 보관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주방 정리 철학은 단 하나, 상판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 젖병 소독기, 분유포트, 젖병 세척기 등 수많은 육아 가전들이 상판을 점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둘째 계획도 있기에 이 물건들을 처분하기는 아까웠지만 언제 쓸지도 모를 물건들이 소중한 조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낭비였습니다. 마침 출산을 앞둔 지인에게 이 물건들을 빌려주면서 저희 주방은 다시 숨쉴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상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와 살균기,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자잘한 조리도구나 양념통을 밖에 꺼내두지 않는 이유는 청소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닦을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들어 올려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에는 금세 생활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대신 저는 동선과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수납장 안에 정리합니다. 저의 주방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구역,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조리대 구역,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가열대 구역입니다. 가열대 바로 아래 서랍에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그 옆 서랍에는 국자나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 중에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손만 뻗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조리대 아래 서랍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접시와 그릇들을, 그리고 그 옆에는 식재료를 손질한 후 바로 담을 수 있는 소분 용기들을 두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높이 뻗어야 하는 상부장에 보관합니다.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골든존, 즉 허리에서 어깨 높이 사이의 공간에는 가장 자주 쓰는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깊이가 깊어 안쪽 물건을 꺼내기 힘든 아일랜드 하부장이나 키 큰 장 같은 공간은 슬라이딩 서랍형 수납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서랍들은 마치 도서관의 서고처럼 안쪽 깊숙한 곳의 물건들도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곳을 식재료 창고로 활용합니다. 종류별로 분류된 식재료들은 각자의 바구니에 담겨 있다가 필요할 때 바구니째로 꺼내 쓰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부, 냉장고. 우리 집의 작은 식료품점 냉장고는 종종 우리 집의 블랙홀이 되곤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익힌 채 방치되다가 결국 버려지는 식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최근 직장에 복직하면서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줄어 냉장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냉장고 관리법의 핵심은 구매 직후 바로 손질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을 봐온 채소나 과일을 포장된 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관된 식재료는 요리할 때마다 씻고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장을 봐온 날 시간을 내어 모든 재료를 손질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한 번에 모두 씻어 꼭지를 따서 통에 담아두고 양배추는 쪄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대파나 마늘은 다져서 냉동하고 아이 이유식에 쓸 채소들은 큐브 형태로 얼려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바쁜 시간에도 손쉽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식재료를 낭비 없이 모두 소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쟁반의 활용입니다. 밑반찬을 먹을 때마다 여러 개의 반찬통을 일일이 꺼내고 다시 넣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쟁반 위에 자주 먹는 밑반찬통들을 모두 올려두고 식사할 때는 쟁반째로 꺼내고 식사가 끝나면 쟁반째로 다시 넣어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상상 이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냉장고 문 쪽 공간도 종류별로 구역을 나눕니다. 한쪽 문에는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와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를, 다른 쪽 문에는 버터, 잼, 그리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화장품 등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물건에 따라 해당 문만 열면 되니 불필요한 냉기 손실을 막아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4부, 하나의 공간, 다양한 삶의 무대. 저희 집에는 서재가 없습니다. 작은 집의 모든 기능을 갖춘 방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식탁을 식사 시간 외에는 업무를 보는 공유 오피스처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식탁 옆 틈새 공간에 딱 맞는 얇은 이동식 트롤리를 두었습니다. 이 트롤리에는 노트북, 필기구, 보조 배터리, 메모지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이 알차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트롤리를 꺼내 식탁을 서재로 변신시키고, 식사 시간에는 트롤리를 다시 틈새에 쏙 넣어 깨끗한 식탁으로 되돌립니다. 이처럼 공간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는 작은 집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넘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라는 소중한 선물을 되돌려줍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더 깊이 교감하고 나 자신을 돌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정리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돌아온 집, 그곳이 안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보다 또 다른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은 물건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돈의 공간의 질서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넣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평온을 위한 첫걸음, 거실의 재탄생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하듯 저희 집 역시 약 25평 남짓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웃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공용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거실은 점차 아이의 장난감과 용품들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을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죠. 비교적 넓은 안방을 아이의 주된 놀이방 겸 침실로 내어주고 거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만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던 4인용의 커다란 소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소파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용도보다는 잠시 걸터앉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크기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나무로 된 날카로운 모서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진 작은 모듈 소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쉼터가 되어주었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실은 훨씬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의 물건이 거실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실 한쪽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가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난감은 아이 방에 있지만 아이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인형 상자를 가리키며 열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꺼낸 장난감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TV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TV를 흔들거나 화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죠.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저희는 과감히 TV를 부부 침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당시 TV 위치를 고려해 벽 정중앙에 설치해둔 콘센트가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의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준 것은 콘센트 가리개 선반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기존 콘센트 덮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간단히 설치하는 이 작은 선반은 보기 싫은 구멍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아이 손수건을 담아둔 물티슈 케이스,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 그리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할 리모컨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지저분했던 벽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할지 애매하네. 일단 여기에 임시로 두자라는 생각은 혼돈의 시작입니다. 저희 집에는 임시 거처를 가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희 가족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음 날을 상쾌하게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2부, 집의 심장, 주방의 교양국. 주방은 많은 분들이 정리정돈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물건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식기, 조리도구, 식재료, 소형 가전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것들끼리 함께 보관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주방 정리 철학은 단 하나, 상판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 젖병 소독기, 분유포트, 젖병 세척기 등 수많은 육아 가전들이 상판을 점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둘째 계획도 있기에 이 물건들을 처분하기는 아까웠지만 언제 쓸지도 모를 물건들이 소중한 조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낭비였습니다. 마침 출산을 앞둔 지인에게 이 물건들을 빌려주면서 저희 주방은 다시 숨쉴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상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와 살균기,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자잘한 조리도구나 양념통을 밖에 꺼내두지 않는 이유는 청소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닦을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들어 올려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에는 금세 생활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대신 저는 동선과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수납장 안에 정리합니다. 저의 주방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구역,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조리대 구역,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가열대 구역입니다. 가열대 바로 아래 서랍에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그 옆 서랍에는 국자나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 중에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손만 뻗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조리대 아래 서랍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접시와 그릇들을, 그리고 그 옆에는 식재료를 손질한 후 바로 담을 수 있는 소분 용기들을 두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높이 뻗어야 하는 상부장에 보관합니다.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골든존, 즉 허리에서 어깨 높이 사이의 공간에는 가장 자주 쓰는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깊이가 깊어 안쪽 물건을 꺼내기 힘든 아일랜드 하부장이나 키 큰 장 같은 공간은 슬라이딩 서랍형 수납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서랍들은 마치 도서관의 서고처럼
안쪽 깊숙한 곳의 물건들도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곳을 식재료 창고로 활용합니다. 종류별로 분류된 식재료들은 각자의 바구니에 담겨 있다가 필요할 때 바구니째로 꺼내 쓰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부, 냉장고. 우리 집의 작은 식료품점 냉장고는 종종 우리 집의 블랙홀이 되곤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익힌 채 방치되다가 결국 버려지는 식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최근 직장에 복직하면서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줄어 냉장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냉장고 관리법의 핵심은 구매 직후 바로 손질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을 봐온 채소나 과일을 포장된 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관된 식재료는 요리할 때마다 씻고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장을 봐온 날 시간을 내어 모든 재료를 손질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한 번에 모두 씻어 꼭지를 따서 통에 담아두고 양배추는 쪄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대파나 마늘은 다져서 냉동하고 아이 이유식에 쓸 채소들은 큐브 형태로 얼려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바쁜 시간에도 손쉽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식재료를 낭비 없이 모두 소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쟁반의 활용입니다. 밑반찬을 먹을 때마다 여러 개의 반찬통을 일일이 꺼내고 다시 넣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쟁반 위에 자주 먹는 밑반찬통들을 모두 올려두고 식사할 때는 쟁반째로 꺼내고 식사가 끝나면 쟁반째로 다시 넣어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상상 이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냉장고 문 쪽 공간도 종류별로 구역을 나눕니다. 한쪽 문에는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와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를, 다른 쪽 문에는 버터, 잼, 그리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화장품 등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물건에 따라 해당 문만 열면 되니 불필요한 냉기 손실을 막아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4부, 하나의 공간. 다양한 삶의 무대. 저희 집에는 서재가 없습니다. 작은 집의 모든 기능을 갖춘 방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식탁을 식사 시간 외에는 업무를 보는 공유 오피스처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식탁 옆 틈새 공간에 딱 맞는 얇은 이동식 트롤리를 두었습니다. 이 트롤리에는 노트북, 필기구, 보조 배터리, 메모지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이 알차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트롤리를 꺼내 식탁을 서재로 변신시키고 식사 시간에는 트롤리를 다시 틈새에 쏙 넣어 깨끗한 식탁으로 되돌립니다. 이처럼 공간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는 작은 집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넘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라는 소중한 선물을 되돌려줍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더 깊이 교감하고 나 자신을 돌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정리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돌아온 집, 그곳이 안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보다
또 다른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은 물건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돈의 공간의 질서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넣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평온을 위한 첫걸음, 거실의 재탄생.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하듯 저희 집 역시 약 25평 남짓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웃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공용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거실은 점차 아이의 장난감과 용품들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을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죠. 비교적 넓은 안방을 아이의 주된 놀이방 겸 침실로 내어주고 거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만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던 4인용의 커다란 소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소파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용도보다는 잠시 걸터앉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크기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나무로 된 날카로운 모서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진 작은 모듈 소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쉼터가 되어주었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실은 훨씬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의 물건이 거실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실 한쪽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가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난감은 아이 방에 있지만 아이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인형 상자를 가리키며 열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꺼낸 장난감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TV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TV를 흔들거나 화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죠.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저희는 과감히 TV를 부부 침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당시 TV 위치를 고려해 벽 정중앙에 설치해둔 콘센트가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의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콘센트 가리개 선반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기존 콘센트 덮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간단히 설치하는 이 작은 선반은 보기 싫은 구멍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아이 손수건을 담아둔 물티슈 케이스,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 그리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할 리모컨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지저분했던 벽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할지 애매하네. 일단 여기에 임시로 두자라는 생각은 혼돈의 시작입니다. 저희 집에는 임시 거처를 가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희 가족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음 날을 상쾌하게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2부, 집의 심장, 주방의 교양곡. 주방은 많은 분들이 정리정돈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물건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식기, 조리도구, 식재료, 소형 가전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것들끼리 함께 보관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주방 정리 철학은 단 하나, 상판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 젖병 소독기, 분유포트, 젖병 세척기 등 수많은 육아 가전들이 상판을 점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둘째 계획도 있기에 이 물건들을 처분하기는 아까웠지만 언제 쓸지도 모를 물건들이 소중한 조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낭비였습니다. 마침 출산을 앞둔 지인에게 이 물건들을 빌려주면서 저희 주방은 다시 숨쉴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상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와 살균기,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자잘한 조리도구나 양념통을 밖에 꺼내두지 않는 이유는 청소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닦을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들어 올려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에는 금세 생활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대신 저는 동선과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수납장 안에 정리합니다. 저의 주방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구역,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조리대 구역,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가열대 구역입니다. 가열대 바로 아래 서랍에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그 옆 서랍에는 국자나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 중에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손만 뻗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조리대 아래 서랍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접시와 그릇들을, 그리고 그 옆에는 식재료를 손질한 후 바로 담을 수 있는 소분 용기들을 두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높이 뻗어야 하는 상부장에 보관합니다.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골든존, 즉 허리에서 어깨 높이 사이의 공간에는 가장 자주 쓰는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깊이가 깊어 안쪽 물건을 꺼내기 힘든 아일랜드 하부장이나 키 큰 장 같은 공간은 슬라이딩 서랍형 수납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서랍들은 마치 도서관의 서고처럼 안쪽 깊숙한 곳의 물건들도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곳을 식재료 창고로 활용합니다. 종류별로 분류된 식재료들은 각자의 바구니에 담겨 있다가 필요할 때 바구니째로 꺼내 쓰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부, 냉장고. 우리 집의 작은 식료품점 냉장고는 종종 우리 집의 블랙홀이 되곤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익힌 채 방치되다가 결국 버려지는 식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최근 직장에 복직하면서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줄어 냉장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냉장고 관리법의 핵심은 구매 직후 바로 손질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을 봐온 채소나 과일을 포장된 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관된 식재료는 요리할 때마다 씻고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장을 봐온 날 시간을 내어 모든 재료를 손질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한 번에 모두 씻어 꼭지를 따서 통에 담아두고 양배추는 쪄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대파나 마늘은 다져서 냉동하고 아이 이유식에 쓸 채소들은 큐브 형태로 얼려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바쁜 시간에도 손쉽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식재료를 낭비 없이 모두 소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쟁반의 활용입니다. 밑반찬을 먹을 때마다 여러 개의 반찬통을 일일이 꺼내고 다시 넣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쟁반 위에 자주 먹는 밑반찬통들을 모두 올려두고 식사할 때는 쟁반째로 꺼내고 식사가 끝나면 쟁반째로 다시 넣어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상상 이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냉장고 문 쪽 공간도 종류별로 구역을 나눕니다. 한쪽 문에는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와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를, 다른 쪽 문에는 버터, 잼, 그리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화장품 등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물건에 따라 해당 문만 열면 되니 불필요한 냉기 손실을 막아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4부, 하나의 공간, 다양한 삶의 무대. 저희 집에는 서재가 없습니다. 작은 집의 모든 기능을 갖춘 방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식탁을 식사 시간 외에는 업무를 보는 공유 오피스처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식탁 옆 틈새 공간에 딱 맞는 얇은 이동식 트롤리를 두었습니다. 이 트롤리에는 노트북, 필기구, 보조 배터리, 메모지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이 알차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트롤리를 꺼내 식탁을 서재로 변신시키고 식사 시간에는 트롤리를 다시 틈새에 쏙 넣어 깨끗한 식탁으로 되돌립니다. 이처럼 공간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는 작은 집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넘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라는 소중한 선물을 되돌려줍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더 깊이 교감하고 나 자신을 돌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정리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돌아온 집, 그곳이 안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보다 또 다른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은 물건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돈의 공간의 질서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넣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평온을 위한 첫걸음, 거실의 재탄생.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하듯 저희 집 역시 약 25평 남짓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웃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공용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거실은 점차 아이의 장난감과 용품들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을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죠. 비교적 넓은 안방을 아이의 주된 놀이방 겸 침실로 내어주고 거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만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던
4인용의 커다란 소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소파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용도보다는 잠시 걸터앉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크기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나무로 된 날카로운 모서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진 작은 모듈 소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쉼터가 되어주었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실은 훨씬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의 물건이 거실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실 한쪽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가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난감은 아이 방에 있지만 아이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인형 상자를 가리키며 열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꺼낸 장난감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TV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TV를 흔들거나 화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죠.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저희는 과감히 TV를 부부 침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당시 TV 위치를 고려해 벽 정중앙에 설치해둔 콘센트가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의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콘센트 가리개 선반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기존 콘센트 덮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간단히 설치하는 이 작은 선반은 보기 싫은 구멍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아이 손수건을 담아둔 물티슈 케이스,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 그리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할 리모컨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지저분했던 벽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할지 애매하네. 일단 여기에 임시로 두자라는 생각은 혼돈의 시작입니다. 저희 집에는 임시 거처를 가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희 가족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음 날을 상쾌하게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2부, 집의 심장, 주방의 교향곡. 주방은 많은 분들이 정리정돈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물건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식기, 조리도구, 식재료, 소형 가전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것들끼리 함께 보관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주방 정리 철학은 단 하나, 상판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 젖병 소독기, 분유포트, 젖병 세척기 등 수많은 육아 가전들이 상판을 점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둘째 계획도 있기에 이 물건들을 처분하기는 아까웠지만 언제 쓸지도 모를 물건들이 소중한 조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낭비였습니다. 마침 출산을 앞둔 지인에게 이 물건들을 빌려주면서 저희 주방은 다시 숨쉴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상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와 살균기,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자잘한 조리도구나 양념통을 밖에 꺼내두지 않는 이유는 청소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닦을 때마다 그것들을 일일이 들어 올려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에는 금세 생활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대신 저는 동선과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수납장 안에 정리합니다. 저의 주방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는